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 필승 코리아 짝짝. 10년 뒤 월드컵 무대를 이끌 전라북도 축구 꿈나무들의 열띤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유소년 축구대회가 펼쳐질 전주 완산생활체육공원입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초등학생들의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공을 놓치지 않는 골키퍼, 한국의 거미손이네요. 동료 선수들끼리 서로 패스를 맞춰보며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벤투 감독이 말한 빌드업 축구, 여기에도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와, 지금 아이들이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무슨 팀이죠? 저희는 전북현대 모터스 FC에 소속되어 있는 유소년 산하팀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이던 2002년 전북현대 유소년 팀이 창단됐습니다. 전문 축구 선수 육성을 위해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며 성장해 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와, 축구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구를 해보니까 어때요?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대회에서 이기는 걸 좋고, 제 포지션이 골키퍼이기 때문에 공을 많이 맞고 이제 팀에서 이기는 걸 가장 좋아해요. 아우, 강슛! 그러나 한 채 구멍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손장 김승규다. 탄탄한 기본기를 보니 10년 지난 다음에는 월드컵에서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진짜 잘한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충분한 연습과 충분한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누나도 좀 할 수 있을까? 네. 알려줄 수 있어?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발등을 일단 쭉 펴고 디딤발을 한 주먹 2개 정도 거리에 두고 차면 돼요. 발등. 네. 실력 대단한데요. 톡 이렇게? 톡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톡. 응? 발을 먼저 두고 달려가면서 할 때는 없잖아요. 그죠? 가자! 야, 이건 의욕만 충만했네요. 와! 첫 번보다 나아졌어요. 여기서 잠깐 오늘 대회를 가장 뜨겁게 응원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아빠와 아들들 3부자 모여서 뭐하나요? 집에서도 축구 공부? 동욱이가 예를 들어서 상대 압박이 빠를 경우에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그러면 바로 뒷공간 킥 해주는 거지. 바로 뒷공간 킥. 우와, 뭐야?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뜨겁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각 학년별로 맡고 있는 포지션, 그 포지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피드백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욱이는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어요? 저는 센터백을 맡고 있어요. 센터백. 아, 동인이는요? 저는 미드필드를 맡고 있어요. 오, 그렇구나. 축구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판단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열심히 하다니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요. 6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면서 동욱이는 성격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맡을 만큼 실력과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동욱아, 뭘 그리 열심히 설명하고 있니? 그 훈련했던 거랑 그리고 그 설명 그리고 지적 사항이나 칭찬 사항 그리고 마지막 다짐까지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쓰는 그런 훈련 일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니 노력만큼 축구 실력이 발전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축구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몸싸움이랑 칭찬도 받으면은 기분이 좋고, 그래서 축구할 때랑 축구장에 있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인생이요? 네.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12살 인생에서 축구가 가장 행복한 우리 네. 동욱 씨. 네.
아들 축구 사랑에 엄마도 바쁘네요. 그런데 동욱이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회 전 부상으로 출전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춰 있을 동욱이가 아닙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상은 꼭 따르는 거니까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회다 생각하고 재활도 열심히 해서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 보완 많이 해서 소년체전 나갈 수 있게 준비할 거예요. 자, 이제 준결승이 열리는 곳으로 다시 가볼까요? 전북 유나이티드와 이리 동산 FC와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초등학교에서 공 좀 찾다 하는 선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경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여기 와보니까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경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네네. 같은데. 저희가 등록된 팀이 14팀이에요. 14팀이 참석을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마다 토너먼트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5학년들 경기거든요. 내년에 준비도 할 겸 또 우리 팀이 뭐가 부족한지 시험도 좀 할 겸 해서 내년에 우리 전라북도 대표로 전국 소년체전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북 현대 유스팀 경기 차례입니다. 열심히 뛸 각오를 다지는데요. 부상 방지를 위해 경기 전 스트레칭은 필수겠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뛰겠습니다. 심판과 함께 선수 입장. 와, 보는 사람도 긴장되는데요. 가운데로 양쪽으로 펴고 사진 찍게. 촬영하자.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8명의 선수가 전후반을 25분씩 경기를 치릅니다. 그런데 스피드가 장난이 아닌데요? 초등학교 축구라고 얕보지 마라. 열정만큼은 국가대표 못지 않을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12살 축구 인생 가장 진지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단 첫 골의 주인공이 돼서 너무 기쁘고요. 수비를 지키고 골을 넣었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추위에 선수들 응원하며 지켜보는 가족들, 부모님들의 마음도 추위를 녹일 만큼 뜨겁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또 축구를 하면서 또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력도 그만큼 또 건강해지고 그러면 또 공부도 또 잘하게 되겠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진짜 월드컵 못지않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 와, 우리 선수들 대단합니다. 힘든 점은 뺏기고 나서 상대와 같이 경합을 할 때 그게 힘들었어요. 내일 경기 꼭 이겨서 소년체전 나간 다음에 형들의 뒤를 이어서 꼭 우승하겠습니다. 동욱이가 지금 주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장이 없더라도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또 그 빈자리를 잘 메꾸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어떤 선수가 비던 간에 나머지 선수들이 서로 그 자리를 다 채워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만 보인다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12살 소년들의 힘찬 도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축구 소년들의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축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라운드에서는 언제나 필승 코리아!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맛.
포항의 겨울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그 이름. 맛있어. 동해가 키워내고 바람이 빚어내는 겨울의 맛. 겨울을 기다리게 하는 이름, 포항 과메기를 찾아갑니다. 쌀쌀한 겨울바람이 부는 12월. 제대로 추위가 찾아온 포항 구룡포항에서 맛칼럼니스트 박상현 작가의 포항 맛기행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역사와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탐구하는 맛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포항의 구룡포항인데요. 옆에 보시다시피 이 구룡포항은 그 어선의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선의 규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구룡포는 연중 다양한 생선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 겨울에 찬바람이 불 때면 이 바람이 완성하는 구룡포의 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메기입니다. 오늘은 이 과메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매년 이맘때 구룡포에는 여기도 과메기 저기도 과메기, 과메기를 파는 사람과 찾는 사람으로 북적이는데요. 청어나 꽁치를 찬바람에 내다 걸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열흘 정도 말리게 두면 윤기 차르르르 감칠맛 나는 과메기가 되죠. 경북 지역 바닷가에서 먹던 찐 로컬푸드 과메기가 이제는 전국적인 겨울 별미가 되어 해마다 구룡포에는 대규모 상설 판매장이 열릴 정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어도 지금 요즘은 청어도 제법 잡히나 봐요. 청어가 요즘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보니까 네. 청어랑 꽁치가 차이가 없네. 네. 꽁치가 이제 원료가 안 잡히다 보니까 청어 가격이 동일한데 꽁치는 조금 올랐어요. 1,000원.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꽁치가 더 귀하네요. 맞아요. 꽁치가 안 잡혀서. 네. 우릇 음식이란 제철 산지에서 먹는 맛이 으뜸이라. 겨울 포항 구룡포에 왔으니 과메기 한번 제대로 먹어봐야죠.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시느냐고 수고 네. 많았어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권선희 할까요? 선생님이시죠? 네네. 제가 그 구룡포에서 과메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좀 추천해 주십사 부탁하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또 선생님 좋아하시는 단골집도 있자 그러시던데. 네, 몇 군데 있는데 네. 오늘 한 군데 보여드리도록 아유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 지금 바닷가에서 말리는 모습이 참 예쁘다. 구룡포 지킴이 권선희 시인이 추천하는 과메기 맛집 한번 가볼까요? 야, 이거 여기 복장 있네요. 네, 지금은 뭐 구석구석 전부 덕장으로 아마 설쳐지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구룡포의 진풍경. 꽁치와 청어가 바닷바람과 겨울 햇살을 맞아 과메기가 되는 맛있는 풍경입니다. 야, 여기도 말리는 양으로 보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게 뭐 날마다 이만큼씩 예. 널고 말려서 나가고. 이러니까. 네. 오, 지금 이 정도면 다 마른 건가요? 이때가 가장 맛있는 상태 같아요. 그 외지인들은 아주 축축한 것보다는 네. 조금 꼬독꼬독한 거를 예. 좋아하기 때문에 택배 물량으로는 이게 최고 같아요. 네. 그러면 포항 분들은 조금 덜 마른 걸 선호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저희 원주민들은 네. 통마리 과메기도 좋아하고 네. 좀 축축하면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오. 덕장 구경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구룡포 과메기를 직접 맛볼 차례. 산지에서 바로 먹는 맛은 어떨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올해 과메기 자주 드셔보셨죠? 올해 2번 먹어봤어요. 저는 올해 첫 과메기인데. 아, 그래요? 네, 이게 첫 과메기인데 이 선생님하고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근데 선생님
포항 분은 원래 포항이 고향은 아니시죠? 네, 저는 고향이 춘천이에요. 춘천이 고향인 권 선생님을 이 빠져들게 한 과메기의 매력은 뭡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생선, 그러니까 물고기 해먹는 방식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형태로 빚어지는 건데 이게 맛도 희한하고 처음부터 입에 맞으셨어요? 아닙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네. 우리 구룡포가 워낙 먹거리가 풍부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글 쓰면서 사니까 외부 친구들이 오면 대부분이 술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과 함께 먹을 때 이 술안주로 네. 이걸 접하면서 이것만한 술안주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한. 역시 그건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자고 일어나면 이 숙취 뭐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코에 이렇게 기름을 닦고, 기름기가? 닦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어차피 꽁치는 원양에서 잡아서 냉동으로 된 거를 녹여서 말리는 건데 네. 굳이 구룡포여야 되느냐. 보는 바람이 각별한 거는 사실이에요. 해풍 토마토, 해풍 시금치, 해풍 그 국수 전부 다 바람을 빼지 않고 그 음식에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이것도 바람이 빚은 어떤 산물 중에 하나죠. 사실 이 구룡포 이쪽부터 시작해서 울진, 영덕 이쪽까지 올라가면 대부분의 이 지역에서 반드시 있는 젓갈 중에 하나가 꽁치 젓갈. 예.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이 지역 분들은 꽁치 젓갈이 이제 김치 담을 때도 들어가야 맞습니다. 좀 특유의 네. 이 감칠맛과 묵직한 맛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꽁치를 사랑하고 오래 먹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가능한 거고.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왜 김치가 놓여 있는 거죠, 이렇게? 동네에 와서 살게 되면서 이웃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당에서 만나는 과메기가 아니라 네. 가정집에서 네. 서로 이웃을 초대해서 네. 뭐 먹자고 네. 술 내오면서 먹을 때 등장하는 게 김장김치더라고요. 네. 둘둘둘둘 말아서 먹더라고요. 그럼 이러시겠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과메기 직접 뜯으시면서 네, 네. 김치 이렇게 푹푹 찢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맞아요, 맞아요. 아, 맛있겠다. 네. 구룡포에서는 안주로 밥 반찬으로도 먹는 것이 과메기라 조림으로도 먹고 양념장 발라 구이로도 먹고 김장김치에 보쌈 말듯 이렇게 김치에 둘둘 말아서 먹기도 한답니다. 이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세로로 찢는 거지. 근데 네. 이건 지금 네. 기름기도 그렇고 수분도 그렇고 네. 좀 굉장히 촉촉한 편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그 도심이나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좀 이거보다 훨씬 더 바짝 마른 걸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개개인의 취향인데 이제 과메기를 많이 먹은 경력이 쌓일수록 축축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이웃끼리 모여서 침 나온다. 진짜. 근데 이거 너무 이쁘게 썼어요. 네. 이쁘게 써야 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잘 숙성된 초장에 듬뿍 찍어 배추에 해초, 마늘, 고추를 올려 한 입 크게 쌈을 싸먹는 것도 좋지만 김치에 둘둘 말아먹는 것도 기가 막힌 조합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김치에 뭔가를 싸먹는 걸 굉장히 즐겨하거든요. 뭐 가자미류 같은 생선을 싸먹기도 하고 홍어 같은 이런 삭힌 음식들도 이렇게 김치에 곁들이는데 과메기 자체가 굉장히 감칠맛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기름기가 많은 그 음식인데 여기에 이제 산미가 좋은 그리고 식감이 살아있는 김장김치나 묵은지가 곁들여지니까 식감은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이 감칠맛과 산미가 어우러져 가지고 서너 점만 먹을 수 있는 것을 한 대여섯 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게 되고 저는 음식이 이렇게 좀 복합적인 느낌이 드는 것일수록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든 진짜 맛있네. 이 통마리 전체를 갖다가 네. 껍질만 싹 벗기고 네. 내장까지 그냥 이 대파 있잖아요, 대파. 네. 대파를 퉁퉁 잘라서 거기에 그냥 감아요. 네. 감아서 그걸 김밥처럼 이렇게 먹어요. 그거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면 배가 이렇게 많이 부르고. 야, 그까지는 못 또 가겠는데. 그다음에 아직. 또이 이른 아침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이 떠들썩합니다. 기대와 설렘을 한가득 안고 버스에 오르는 이들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들뜬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고부모님 만나러 캄보디아 가요. 어렸을 때 갈 때는 뭐를 모르고 가서 뭔가 잘 몰랐는데 그때 가니까 뭔가 설레요. 조부모님이랑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엄마의 나라 캄보디아로 향하는 아이들.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엄마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3박 5일간의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인천공항에서 무려 6시간을 날아 행복지수 세계 5위의 나라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의 숨은 진주로 불리는 캄보디아는 아름다운 자연과 위대한 문화유산이 함께 살아 숨쉬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젖줄 메콩강을 품은 수도 프놈펜은 캄보디아의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떤 추억을 쌓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자긍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안정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도록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의 설렘과 함께 도착한 곳은 프놈펜에 위치한 한국국제학교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요. 살짝만 치면 돼. 조금만 줘, 조금만. 요거 조금만 줘. 오케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아이들. 오늘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과 반가움은 남달랐는데요.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친구들과 만나기 힘드니까 같이 만나서 노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국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세계 시민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죠. 앞으로 우리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캄보디아 중앙에 위치한 동남아 최대 담수호 톤네샵 호수입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길이만 4,350km에 달하는데요. 라오스를 지나 흘러온 메콩강은 캄보디아에 이르러 숨을 거르며 톤네샵 호수를 만납니다. 제주도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넓이의 톤네샵 호수에는 무려 2만여 명이 수상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는데요.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색다른 풍경, 아이들에겐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우와, 이게 악어야? 진짜 크다. 이거 모형 아니겠지? 이렇게 악어 보고 배 보고 새로운 거 보는 게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 못 와봤는데 다른 나라 와서 이런 거 와보니까 재밌어요. 캄보디아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아이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유시간을 즐기는데요. 여행의 설렘이 가시지 않은 친구들이 한방에 오순도순 모였습니다. 즐거웠던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데요. 캄보디아에 처음 왔는데 엄마가 어떻게 잘하는지 알아서 좋았어요. 부모님이랑 올 때 너무 재밌었는데 친구들 오니까 더 재밌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경험을 할지 기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는데요. 한참을 달려 도심을 벗어나면 캄보디아의 대표 유적지 앙코르와트에 닿습니다. 자, 우리 저쪽 한번 볼게요. 뭔가 새로운 곳이 저기 보이죠, 그죠? 저게 앙코르와트예요. 수리아 바르만 이세라노 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0년 전에 만들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지금도 가보면은 금방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걸어 넘는데 자세히 이렇게 벽면을 보면은 뭔가를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조각도라든지 이런 형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앙코르와트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라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앙코르와트를 방문해서 엄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기르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오늘의 이 기억을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이번 앙코르와트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1000년 전 앙코르 제국의 신화를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무려 32만 톤의 흙을 퍼낸 다음 7톤 이상의 기둥만 1800개를 세워 건설했다는데요. 옛사람이 남긴 예술은 시간과 함께 더욱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기술력이 지금보다는 적잖아요. 지금보다는 적은데 그런 엄청난 조각들을 만들고 엄청나게 높은 사원을 만드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겠죠. 달콤한 간식과 함께 잠시 땀을 식혀봅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었던 엄마의 나라. 이제 조금은 친해진 것 같죠. 우리의 엄마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더 엄마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어머니 나라에 와서 어머니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또 많은 걸 체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인솔교사로서 마음이 좀 흐뭇하고요. 또 아이들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같이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보고 싶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만남. 그리워했던 만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엄마의 고향으로 떠난 다문화 학생들의 아주 특별한 캄보디아 여행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뽀글이 출기정 오늘은 선비로 등장했네요. 자고로 하루 업무에 애정을 모아야 능률도 오르고 얻는 것도 많은 법. 그럼 어디? 됐다. 옳거니. 일찍 집에 가고 싶다. 자전거와 곶감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상주는 알고 보면 문학의 고장이라는데요. 그 뿌리가 한자로 시를 짓던 시절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정사실이 밝혀봅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품은 고장 상주. 낙동강 강바람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채통을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보면 노래 한 소절, 시 한 소절 그냥 술술 읊는 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또 우리의 시 이 역사가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낙동강 인근에서 꾸준히 시 모임을 열어온 옛날 선비들. 약 1000년 전에 열린 시회는 어떤 모임이었을까요? 낙강 버물시에는 낙동강에 발을 띄우고 뱃놀이를 하면서 시회를 개최했던 그러한 시회였습니다. 1196년도에
백운 이규보 선생님이 시작을 해서 666년간 51번의 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선비들은 강 위에 유유히 배를 띄우고 문학의 훔취를 즐겼다고 하죠. 이 땅은 참으로 책 많고 현인이 많았던 고장이요 신선이 살던 고을일세. 이런 기록이 있을 만큼 상주는 문학의 고장이요 문인의 고장일세. 이 낙강시회를 열거나 참석한 사람만 해도 유명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선비들의 시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기정사실? 상주 한시회가 시작된 것은 198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꼭 30년째입니다. 지금 전국 한시 100일장을 개최한 것은 올해가 19회째고요. 앞으로 우리 상주 한시회가 아주 발전이 잘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강시제 문학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린 전국 한시 100일장은 말 그대로 한자로 기록된 시를 짓는 대회. 그래, 결심했어. 빠밤빰빠밤빰빠밤빰빠밤. 제가 원래 한문에 능하다고요. 하늘천 따지, 거물량 누르완, 가마솥에 누룽지 빡. 아, 이건 아니고. 배가 고파가지고. 자,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짜잔! 상주삼요. 상주, 삼요, 석삼, 중요할 요. 세 가지 중요한 것. 상주는 300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누에고치, 곶감, 쌀. 아주 그냥 나 장원감이다, 장원감이야. 제발 기정이 상주삼요. 정말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러 심사장을 찾았는데요. 선생님, 가능성이 좀 있나요? 아무 말나 한 것이 아니고 그 위치에 적당하게 넣으면서 시를 멋진 맛을 줘야 시맛이 나는 게라. 무턱대고 하는 거 그거는 율시가 아니라 이런 법률자거든. 조직과 법을 딱 지켜가면서 아주 멋들어진 시상을 표현을 해야만 되는 게라. 그래서 높고 낮고 그런 게 있더라. 지켜야 하는 규칙도 모르고 아무 말 대잔치를 했던 뽀글 선비. 아쉽지만 빛의 속도로 탈락. 아우, 이런. 제가 규칙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한 번에 탈락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한시 100일장 규칙이 있다는 건 아셨죠? 그런데 이번에 한시 100일장 실현율시 형식이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한구가 7자로 되어 있습니다. 7자로 되어 있고 8줄로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아분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거에 정해서 이제 시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 보통 첫째 줄, 둘째 줄, 그다음에 넷째 줄, 여섯째 줄, 여덟째 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분에 따라서 그걸 지어만 됩니다. 오, 그렇군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 한시 100일장에는 꼭 장원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망의 시상식 당일 장원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장원, 유화, 이종문. 제19회 한시 100일장 장원에 빛나는 이종문 어르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표정이 환하신데 얼마나 기쁘십니까? 예. 어떠세요? 딱 대상 장원했을 때. 뭐 기분이 좋죠. 아, 그래요? 표정에서 이미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한시 100일장에서 이 장원을 받은 바로 그 시잖아요. 예. 딱 보니까 구구절절 아주 그냥 주옥 같은 좋은 말씀이 넘쳐나는데, 보자, 이게 그러니까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낙동강 시대. 그래가지고 이 시는 분명히 세신자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걸 구상해가지고 그래 작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원하신 우리 어르신께서 직접 멋있게 낭송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도 시류 신시성 시대의 흐름을
앞서 인도하는 신도시를 이뤘는데 이룰 성자 낙강진청 이루명이라 낙동강이 맑고 깨끗하니 날로 더욱 빨래. 이야, 아유, 장원 받으실만 합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뭡니까, 뭐 신은 훌륭치 않은데 제가 운이 좋아서 장원했겠죠.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뿌리 깊은 낙강시외의 맥을 지금까지 이어나가는 사람들. 그 덕에 상주 문화계까지도 쭉쭉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학관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옛 선비들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문학을 쓰고 있는 분들의 다양한 작품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상주는 문학의 도시라는 건 기정사실. 상주시는 문학의 가지를 소설, 드라마, 웹툰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시에부터 다양한 문화 콘텐츠까지 상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역사 문화 도시라는 건 기정사실. 낙동강처럼 예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흘러온 문학의 줄기. 여러분도 상주에서 멋진 경치와 운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문학기행 떠나보세요. 캠퍼스 라이프의 꽃, 대학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동아리 활동. 많고 많은 동아리들 중 이런 동아리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량이기에 정말 탈 때마다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리면서 보이는 영상을 보면 저희가 직접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즐거움은 기본. 그 속에서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동아리 활동.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전기차 시대. 직접 전기차를 만드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에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남대 전기차 동아리 마이브입니다. 와! 전기차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영남대학교 전기차 동아리 마이브. 직접 제작한 전기차와 함께 전국 각지의 경연대회에 참가. 매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이브는 마이 일렉트로닉 베이클의 약자이고 기계공학도로 구성된 총 19명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기 자작차를 제작하며 2개의 대회를 나가고 있고 전국에서 늘 1등을 하는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설계부터 조립까지 모든 과정에서 활약한 학생들. 그리고 이들의 손에서 탄생한 자작 전기차. 복잡한 부품들이 정밀하게 구동해야 하는 자동차를 대학생들이 만들었다는 게 신기한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차를 제작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각자 전공을 살려서 설계부터 제작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부품이나 이런 게 좀 더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는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브 팀의 정수가 담긴 자작 전기차. 구석구석 학생들의 손길이 다 있는 만큼 정비 역시 능숙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거 뒷부분이 더 좁다. 더 좁아서 한 4번만 더 돌리면 될 듯. 제작 기간이 2달 정도 걸렸거든요. 거기서 쇼트가 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화재가 날 수도 있어서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지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경험하신 선배님들께서 일단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개인 사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제작한 차를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운전을 위해 야외로 나온 팀원들.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차량에 탑승합니다. 지금 신나고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차량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의 노력이 들어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량이기에 정말 탈 때마다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빠르게 달려나가는 전기차. F1 레이서를 방불케 하는 모습에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는데요.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경량화 시켰고 그 경량화를 위해서 부품들을 알루미늄으로 가공을 하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간섭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아무리 극한의 환경에서라도 최적의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탈 때 정말 이게 체감 속도가 빠르고 너무 짜릿하고 정말 제가 F1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1학년으로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는데 동아리에서 직접 자동차 만들고 또 주행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뜨거운 청춘들이 만들어 나가는 마이브만의 자작전기 자동차. 이들의 발전이 앞으로 더욱 기대되네요. 앞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자동차 관련 업계로 진출을 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번에 대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싶고 각자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마이브!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북 구미시의 한 대학교. 이곳에서 만나볼 동아리는 바로 무인기, 드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경운대학교 무인기 동아리 그린나래입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각광받는 무인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이들. 무인기 동아리계에 떠오르는 다크호스 그린나래입니다. 그린나래는 저희 순 우리말로 그린 듯이 아름다운 우리 날개라는 뜻으로 저희가 활동 자체가 무탈하게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기체 제작과 그다음 비행을 중심적으로 해서 무인기 산업 쪽에 있는 대회들을 중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새로운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린나래 팀.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 경연대회에서도 당당히 그 실력을 입증했는데요. 상빈이 살짝만 높게. 살짝만 높게. 오케이. 상빈이 빨아다주겠습니다. 저희는 회전입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되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코일건을 이용하여 종을 타종하고 지상에 숨겨진 숫자를 찾아내어 판별하고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자작 무인기와 함께 출전. 안정적인 비행 능력과 표적을 인식하는 전 과정을 자동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기체를 순수 제작하다 보니까 프레임 규격을 맞추는 게 많이 힘들었고 그 무게에 따라 모터의 출력값을 다르게 조정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큰 상을 받을 줄 몰랐고 너무 기뻤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대회에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남아 무언가를 바쁘게 준비하는 팀원들. 무인기의 부품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중에 대회에서 직접 쓸 기체의 부품의 각 재원을 적고 있습니다. 사소한 그림이라도 이렇게 재원을 적어놔야지 나중에 설계할 때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인기를 조립하며 다음 기체의 설계와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팀원들. 그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이 기체는 내년에 대회 나갈 때 사용할 기체로 연습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작은 기체들을 사용했어서 이번에는 좀 경량화에 신경 쓰면서 시도를 해보려고 큰 기체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기체다 보니까 되게 관심이 많이 갖고 재밌어 보였는데 그걸 또 실제로 직접 만들고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이 기체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다 보니까 훨씬 더 날릴 때 이해도 되고 공부하는 쪽으로 더 이해도 되고 더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무인기. 단발로 이번에 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팀원들은 동아리 활동을 발판 삼아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티아 활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아직 1학년이지만 기체 제작을 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기체 제작에 이제 기초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체를 만들고 싶고 또 큰 대회가 2개 있는데요.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탁월한 기술력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 우리 지역 동아리들. 앞으로도 계속될 여러분들의 활약을 응원합니다.